이재명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공간에서 발생한 조롱성 인증샷 논란을 계기로 반사회적 혐오 표현에 대한 고강도 규제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 등을 정조준하며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SNS를 통해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 일베 티셔츠를 입고 상징 손가락 표시를 하며 곳곳에서 사진을 찍었다며 혐오 표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해당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관련 보도를 직접 공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전면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과거 발생했던 일베 폐쇄 논란을 짚었습니다. 이어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그리고 조롱과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을 기획했던 스타벅스 코리아를 행해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하는 등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적 참사,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조롱성 문화에 대해 연일 타협 없는 무관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사이트 폐쇄와 과징금이라는 초강수 제재 카드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다가오는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규제 기준 마련 및 입법 공론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제가 국무회의 방에도 올려놨잖아요. 이번에 보다 내가 참 기가 차서 그냥 보다 중간에 말아버렸는데 이번에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네. 그리고 우리가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2년 동안은 입주를 좀 늦게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래놨더니 그게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침해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던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 아니 그건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고 2년 지나도록 아직 기간이 갱신을 하게 되면 세입자 살 사람이 못 사겠지. 예, 그렇습니다. 세입자 동의를 안 하면. 동의를 해야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은 뭐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보장되는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질을 했었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그 보도 해명 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언론중재위에 지금 네, 그런 건 엄정하게 대응하세요. 가짜뉴스라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내가 보기엔 내용을 써놓은 걸 보니까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몰라서 무식해서 그래 쓴 게 아니고 알면서도 왜곡을 해가지고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 세입자가 이따위로 써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사들을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를 합니까?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 부동산 투기하는 집단인가. 제가 봐도 아주 그럴싸하게 써놨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전혀 안 그럴싸해요. 네. 명백한 조작 왜곡이라서. 어쨌든 그런 이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가지고 뭔가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일부 있어요. 특히 부동산 투기는 그래요. 부동산과 관계된 데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부동산 투기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많아가지고 거기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고. 며칠 전에도 그 매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중국인들이 다 금매를 다 사갔다는 그런 몇 채인가 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면서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쓴 거예요, 도대체? 통계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외국인 총거래량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 혐오증 뭐 이런 거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그 법무부에서 보면 그건 처벌 대상 아닙니까? 명백하게 가짜 뉴스 쓰는 거? 처벌 조항 없나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좀 기존에는 명예훼손과 뭐 모욕 등 기존 형법으로 처벌을 해 왔었는데요. 가짜 뉴스 대응 관련해서는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상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작년 가을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그건 이제 배상에 관한 거고 형사처벌은 그 전기통신사업법인가 뭐 거기에 그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흘려가지고 공공의 질서에 뭐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면 처벌하게. 옛날에 그냥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다 위헌 판결이 났고, 그걸 내가 알기로는 법률 개정을 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언론이라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서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 아니, 뭐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민정 네네.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전기통신법이 개정이 돼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해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득까지 얻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점잖아 보이는 그 지면 기사, 인터넷 기사를 쓰는 것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겠네요. 그 그렇습니다. 그게 영리를 얻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처벌하게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을 때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정책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겠네요. 하여튼 그 관련 부처들이 네. 정정보도 청구를 하든지 뭐 반론보도 청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건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냥 나중에서도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제목 고쳐줄게 이래가지고 또 대충 넘어가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아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정책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고민해서 만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기사 중에 맨날 막 바뀐다. 뭘 바뀌기는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허용해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다주택자는 그때로부터 예. 하니까 3개월 편차가 생겼나 본데 그거 똑같은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 부분도 해명 같이 했습니다. 네. 하여튼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책 결정해서 해놓으면 그걸 이상하게 왜곡 조작 보도해가지고 혼선 일으키고 또 시장에 나쁜 신호 주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네, 다음 하십시다.